자신의 욕망을 탐구해야 합니다. 제가 평소 멘토로 삼고 있는 서강대학교 최진성 명예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50대나 60대에 들어서서야 은퇴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 교수님은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냉소가 아닙니다.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에게 진정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이자 아픈 통찰입니다. 평소에 자신을 부지런히 탐구하지 않은 채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야 방향을 묻는다면 그때는 이미 삶이라는 긴 항해를 하는 배의 방향타가 굳어버린 뒤이기 때문일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삶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을 찾아가는 일이며 야망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탐구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의 욕망들이 에너지를 새로이 만들어 내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지속해서 만들어지는 욕망의 에너지는 지치지 않는 힘이 되어 고독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짧기만 한 인생의 길 위에서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결국 자신을 위대하고 명예롭게 만들어주며 높은 지위보다 더 깊은 품격으로 이끌어줄 것이며 무엇보다 피폐하지 않은 은퇴 이후의 삶과 안정된 어른으로 살아갈 노년을 만들어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인생의 중반부에서 그와 같은 탐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30대 후반에 큰 실패를 경험했고 그 후 40대 후반까지 약 10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 가족을 위험에서 다시 구하고 삶의 기반을 되찾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은 스스로를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일부러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그 시절은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으로 남아있어서 가끔 매너리즘, 번아웃이 찾아오면 스스로 그 시간과 그곳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도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데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가? 그때부터 저는 지나칠 만큼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에 몰입했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읽고, 쓰고, 수정하고 정리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준비를 하기 위해 돌이켜보면 정말 긴 터널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었고 그 누구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초조하고 위험했습니다. 제 안에서의 위험과 고통과 나약함 같은 것들은 정신과 육체로부터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그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주먹을 불끈 쥐며 괜찮다, 잘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격려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고도 외로운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견고한 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은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돌이켜보아도 가장 스스로에게 몰입했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그 결과 저는 흔들리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꾸준히 지속하며 실행할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한 이슈나 리스크에는 크게 동요되지 않는 멘탈을 지니게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 설립과 경영 또한 그 기반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단지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의 방향과 철학이 명확해졌기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대중 앞에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필자가 경험한 과정, 그리고 결과와 미래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신념은 지금 제 삶의 지표이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경제적 능력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필자는 직장을 다니던 시절 본업에서도 관리자로 책임을 다했고 조직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정도의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성과들은 제 커리어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역설적으로 스스로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탐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친구 두 사람이 지리산 종주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풍요롭게 사용하고 있었고, 저는 이 시간에 책상에 앉아 원고를 쓰고 강의 자료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어떤 이는 산을 오르고, 어떤 이는 글을 쓰고, 어떤 이는 사람을 만나며 시간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냐는 점입니다. 결국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지위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실되게 탐구하며 사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탐구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 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과정은 고독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언제나 자신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종주를 마친 친구들과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소주 한 잔 기울일 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제 원고가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모두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이자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려는 또 하나의 방식일 테니 말입니다. 늘 밤을 새웠던 그 힘듦에 나도 옳다. 이 영상은 앨럭스 부동산 금융투자연구소를 경영하며 책 나는 5년간 은퇴를 준비했다의 저자 이상수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은퇴 준비에 대한 에세이 청취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